자, 이제 집합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은 터플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터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을 다루는 연산자들도 이 릴레이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연산자 중에서 합집합, 유니온이라는 연산자, 이것도 관계대수 연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집합 유니온 연산은 수학에서 사용하던 여기 컵처럼 생긴 모양의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산자하고 달리 이 집합 연산자들은 이진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P 연산자가 두 개라는 얘기죠. R과 S를 합집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R에 있는 터플들하고 S에 있는 터플들하고 합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R에 있는 터플이거나 S에 있는 터플이거나 이걸 다 합친 것이 합집합이죠. 혹시 R에도 있고 S에도 있고 양쪽에 있는 경우는 합치면 두 번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죠. 예, 이 집합연산자는 결과가 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복된 터플을 제거하고 한 번만 나타나게 합니다. 릴레이션은 터플들의 집합이고 이 집합을 다루는 집합연산자의 결과는 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터플들은 제거됩니다. 이 합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P연산자 R과 S가 타입 호환성을 만족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유니온 호환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걸 한국말로 합집합 호환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R과 S가 같은 타입, 같은 종류의 릴레이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과 학생끼리는 합집합이 되지만 학생과 과목의 집합을 합집합한다. 이 테이블들의 터플들의 스키마가 다르고 애트리뷰트 개수도 다르고 하니까 합집합을 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종류, 같은 타입끼리 합집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타입 호환성이다 혹은 유니온 호환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타입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이 같은 종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릴레이션에 각각 애트리뷰트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애트리뷰트 개수가 다르면 같은 종류의 릴레이션일 수가 없죠. 애트리뷰트 개수가 같아야 되고 애트리뷰트 개수만 같다고 해서 같은 종류라고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각 애트리뷰트의 짝들이 서로 타입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메인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타입 호환성 또는 합집합 호환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같은 종류의 릴레이션, 이 타입 호환이 되는 것끼리 합집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 합집합은 두 집합을 합치는 거죠. 여기 예제에 보시게 되면 이런 예제가 있네요. 5번 부스에 근무하는 사원, 5번 부스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사원번호, 그 다음에 자기가 5번 부스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이 5번 부스에 있는 사원들을 멘토링하는 사원, 5번 부스에 근무하는 사원의 사원번호, 그럼 그 사원번호 집합이 있겠죠. 자기가 5번 부스에 근무하진 않지만 그 5번 부스에 근무하는 사원을 멘토링 하는 사원의 사원번호, 그럼 이것도 집합이 나오겠죠. 요 두 집합을 합친 결과 5번 부서에 근무하거나 혹은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을 멘토링 하거나 하는 이 사원들의 번호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엠플로이 사원들 중에서 근무 부서 번호가 5번인 사원들만 뽑아서 여기 임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 임시 테이블에 사원 번호를 골라내면 이게 바로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번호들이 되겠죠. 이것을 리절트 1이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싶었냐면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멘토 사원 번호를 알고 싶어요.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멘토 사원 번호는 어디냐면 슈퍼 SSN이었죠. 그래서 이 슈퍼 SSN만 딱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멘토 사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임시 테이블에다 저장했어요. 이 임시 테이블의 이름이 result2라고 하는 이름이고 애트리뷰트 이름이 슈퍼 SSN인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이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아지도록 꼭 같아야 되는 건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같도록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집합을 합치면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번호 집합, 그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멘토링하는 사원번호의 집합, 여기 합쳐지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이 합집합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리절트 1이라고 하는 것은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사원번호들이에요. 이 리절트 2라고 하는 것은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멘토 사원들의 집합이에요.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것은 멘토 사원이 똑같은 사원들을 멘토링하는 멘토 사원들이 있어서 이 333, 4455가 여러 번 나오고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데 중복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여기 보시면 333, 4455 요 사람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죠. 자, 이걸 합치면 여기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합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합집합 연산 외에도 집합을 다루는 관계대수 연산 중에 교집합, 인터섹션, 교집합 연산이 있고요. 차집합, 집합들을 서로 빼는 set difference,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산자 기호로 사용합니다. 이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 연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입 호환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산자에 사용되는 비연산자들의 두 릴레이션이 같은 종류, 같은 타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릴레이션 R1, R2 이렇게 두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릴레이션이 타입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양쪽의 애트리뷰트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개, n개 개수가 같죠. 그래서 동일한 개수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의 애트리뷰트의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1하고 똑같은 성격의 애트리뷰트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게 꼭 B1일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B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A2하고 똑같은 게 또 R2에 있어야 돼요. 그게 편의상 B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각각의 애트리뷰트하고 같은 종류의 애트리뷰트, 그게 설사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A1, B1 이렇게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같은 종류의 짝이 1대1로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을 도메인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이 같다 혹은 애트리뷰트의 타입이 같다. 그래서 여기 AI의 도메인과 BI의 도메인이 같은 이런 짝이 1대1로 있을 때 이럴 때 타입 호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이런 집합 연산자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릴레이션들을 이제 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애트리뷰트 이름이 달라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에 표시할 때는 어느 한 이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비연산자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결과가 표시된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집합 연산자 중에서 교집합 연산이 있죠. 이 교집합 연산은 이렇게 컵을 거꾸로 씌워 놓은 모자 모양이라 해서 캡이라고 그러죠. 요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릴레이션을 교집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양쪽에 공통으로 나오는, 양쪽에 겹치기로 나오는 터플이 결과에 나오는 요게 교집합 연산이죠. 이 교집합 연산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서로 같은 두 릴레이션끼리의 연산이 가능하고 이 릴레이션의 결과는 편의상 왼쪽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이름하고 똑같이 결과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차집합입니다. 두 집합을 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set difference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except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연산제 기호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R에서 S를 뺀다는 얘기죠. R에 있는 것 중에서 S에 있는 걸 뺍니다. 다시 말하면 R에는 있지만 S에는 없는 이런 터플들이 결과에 포함이 됩니다. R에는 없지만 S에는 있는 것, R에는 없지만 S에 있는 것, 이런 건 결과에 포함 안 됩니다. R에 있는 것 중에서 S에 있는 걸 뺐기 때문에 R에 있는 것 중에서 S에 있는 걸 뺀 결과가 차집합의 결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릴레이션 사이에는 타입 호환성을 만족해야 되고 결과 애트리뷰트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테이블의 애트리뷰트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스튜던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는데 fname, first name을 저장하고 있는 애트리뷰트인데 애트리뷰트 이름을 fn 이렇게 표기했고요. last name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ln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ct, 강사입니다. 강사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데 애트리뷰트 이름이 fname, l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릴레이션은 애트리뷰트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터플 애트리뷰트의 개수가 같고 이 fn은 fname하고 같은 종류의 애트리뷰트고 ln은 lname하고 같은 종류의 애트리뷰트죠. 그래서 두 릴레이션 사이에는 합집합 호환성, 타입 호환성이 만족된다. 타입 호환성이 만족되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합집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합집합을 한 것이 요 B의 결과입니다. 여기 있는 터플들하고 여기 있는 터플들하고 모두 합쳐 놓은 거죠. 자, 여기 모두 합쳐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강사, 인스트럭터에도 나오지만 학생에도 나오죠. 양쪽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양쪽이 다 나오는 것은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플이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한 번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집합의 특성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교집합을 볼까요? 교집합은 C가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양쪽에 모두 나타나는, 양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쪽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교집합의 결과죠. 그래서 양쪽에 모두 있던 것이 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차집합은 학생에서 강사를 빼면 학생 중에서 강사에 있는 요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결과에 나오죠. 반대로 강사에서 학생을 뺐습니다. 그럼 강사 중에서 학생에 있는 요 두 사람을 뺀 요 결과가 나오죠. 여기 보신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학생에서 강사를 뺐느냐, 강사에서 학생을 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집합의 경우에는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차집합의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 세 집합연산자의 특징 보시게 되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적인 연산이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R하고 S를 합집합을 한 거나 S와 R을 합집합한 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죠.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뀌어도 괜찮죠.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은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R과 S와 T 요 세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할 때 얘를 합집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R과 합집합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걸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T와 합집합을 하나, 서로 결과가 같죠. 이렇게 합치나 저렇게 합치나 결과가 같죠. 이것이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차집합의 경우에는 R에서 S를 뺀 것과 S와 R을 뺀 것이 결과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개 연산자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